우리 유짱님, 동생이 어지럼증으로 일주일 입원하고 보험 청구했어요. 3년 정도예요. 현재 메리츠 갱신형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새로운 보험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유병자인가요? 설계사로 2년 기다렸다가 갈아타라고 했다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설계사들은 만나지 말라고 방송에서 내가 수천 번 얘기했었죠. 이미 보험금을 청구를 했었던 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보험사에서 전산 기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2년 정도를 기다리라고 했느냐, 설계사가. 3년 전 거고 2년이 지나면 5년을 채우니까 5년이 지나면 암에 걸린 사람도 고지 의무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저건 다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건 20년이 지나도 전산으로 뜹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이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거절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유병자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절 없이 만약에 부담보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다행스러운 겁니다. 왜? 어지러움증 같은 경우에, 특히 대표적으로 이명 같은 경우는 거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알겠죠? 2년을 더 기다려서 5년을 채우면 고지 의무 없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름 설계사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내가 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공부를 안 한 설계사와 동일한 사람이다. 알겠죠? 그런 설계사는 만나지 마라.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봄길님, 안녕하세요. 초특급이 항상 보험을 제대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9세 실비 가입하는데 건강검진에서 위염, 식도염 있었네요. 경과 관찰하면서 1년 후 추적 위내시경 하래요. 실비 들 때 할증이 맞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위염하고 식도염이면은 있었다라고 했는데,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거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의심소견입니다. 의심소견은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단 만약에 약을 처방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처방받은 때로부터 3개월만 딱 지나면, 그러니까 처방받고 처방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만 지나면 이거는 고지 의무 없이 신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죠? 할증이나 부담금 일체 없이 들어갈 수 있어. 약을 먹었다 그러면 변수가 될 거지만 심지어 약조차 먹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의심소견이기 때문에 고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봄길님, 알겠죠? 이상한 엄한 설계사 만나서 눈탱이 맞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된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재섭님 어서 들어오세요. 선생님 치아보험 문의드려봅니다 라고 하셨어. 한 달에 23,000원 64세 만기 5년 갱신형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 임플란트 1개와 인레이 2개, 레진 1개를 하고 보험금 청구도 다 했습니다. 필요한 치료는 다 해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재가입하기 힘들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라고 했어. 23,000원짜리라 그러면은 이거 그냥 가지고 계세요. 왜? 일단 가지고, 이거 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어찌됐건 5년 갱신이니까 5년마다 지금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니까 일단 치료는 다 했으니까 나는 굳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해지해도 상관은 없겠죠. 해지해도 상관은 없는데, 다른 치아가 정말 건강하다니만 그대로 해지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 알겠죠? 자, 우리 복실이님, 안녕하세요. 면책기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 그랬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면책기간이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암 면책기간 있잖아. 암. 그쵸? 암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라 그래서 가입하고 나서 91일째부터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일 안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90일이 지나서 1년 안에는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보험사는 50%만 지급을 하죠. 50%를 지급을 하는데 그거는 감액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1년 안에 50%, 2년 안에 50%가 있어요. 그거는 감액기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면책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면책기간. 알겠죠? 말 그대로 책임을 면제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대 질병, 뇌졸중이라든가 급성심근경색증, 뇌혈관하고 허혈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면책기간은 없어. 얘네들은 감액기간이 있지. 1년 안에 진단 또는 2년 안에 진단받으면 50%밖에 지급을 안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면책기간은 암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면책기간이라고 얘기한다. 단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면책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가입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백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조건 일반암하고 고해감 진단비가 같이 지급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년 안에 진단받으면 뭐 50%인 감액기간 이런 것들도 대부분은 다 없습니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복실이님, 아유, 그래요. 자, 봅시다. 우리 이민기님, 현재는 대학생이고 내년에 선박 기관사가 되는데요. 선박 승무원 같은 위험한 일 종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보험 가입하는 데는 큰 지장 없어요. 질병 쪽에 대한 거는 1급 사무직이나 3급 위험직이나 상관없이 질병 쪽에 대한 건 다 들어가. 단 상해 쪽에 대한 담보가 제한이 걸릴 수 있으나
이거는 전보험사 공통이기 때문에 우리 이민기 학생은 요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알겠지? 그래서 가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사형제 팀 최고 영웅님 어서 들어오세요. 2015년 실손 1종 가입 처음에 24,170원인데 1년 갱신 보험료 많이 오르네요. 피보험 사망 당시 책임보험금 무엇인가요? 15년입니다. 그래서 이건 책임보험금이 아니라 책임준비금이라는 겁니다. 설계사 중에서도 책임준비금을 아는 사람들은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될까 말까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암보험에 가입을 했어. 암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보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책임준비금이라는 거를 지급을 합니다. 암보험은 말 그대로 암에 걸렸을 때 암진단비를 이빠이 주는 건데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또는 암 이외의 다른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보장을 해줄 수 없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이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보험자가 사망했는데 보험료 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쵸? 왜? 이거는 원천 불능이잖아. 불능. 아예 보험금 자체가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럴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을 주는 거야. 왜? 이건 해약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해약 환급금을 주는 거는 이 사망한 피보험자 유가족한테는 억울한 거지. 왜? 살아있었으면 유지를 해야 됐을 걸. 사망해서 어쩔 수 없이 유지를 못하는 건데 해약 환급금을 주는 건 억울하잖아. 그때는 뭐냐? 해약 환급금보다 조금 더 높은 책임 준비금을 주는 겁니다. 왜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느냐? 책임 준비금 마이너스 해지 공제료가 바로 해약 환급금인 겁니다. 이 해지 공제료는 게 뭐냐? 내가 중간에 해약을 해버리면은 해지 공제료를 제하고 해약 환급금을 주는 건데 이거는 해약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해지 공제료만큼은 안 빼고 해약 환급금보다 높은 책임 준비금을 지급을 하는 거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따라서 이 질문은 실비가 올라가는 것과 해지 공제료를 제하지 않고 주는 책임 준비금하고는 전혀 다른 질문이다. 아시겠죠? 사형제 팀 최고 영웅님 아셨죠? 이슬비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처방받아 약을 먹기 시작하면 보험 못 들까요? 라 그랬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보험에 할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젠선, 4살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려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하는지요? 애들은 몇 년 만기로 하는 게 좋은지요? 라 그래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한 6만원대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만기는 90세 만기로 하세요. 90세. 80세도 상관없고 90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80세 또는 90세로 해라. 납입기간은 20년 납. 6만원대가 가장 좋다. 알겠죠? 프리지아님, 2017년 8월 30일에서 2019년 5월 30일 해외 체류해서 실비를 환급받으려고 메리츠에 전화했는데 수술비 등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환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그랬어요. 2017년 실비는 해외에서 치료받은 것들 수술비 등의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실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해외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40%를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이제 실비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나오는 실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그것조차 해당 사항이 없다. 해외에서 진료받은 거는 아예 못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약으로 해외 진료 시에 40%라도 보장받게끔 하는 특약이 생겨난 보험사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거를 가입하는 사람은 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실비에서 만약에 옛날 실비다 그러면 실비에서 40%를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실비는 그러면 일단 제껴둔다 그러면 이거는 수술에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다. 알겠죠? 우리 프리지아님. 자, 우리 몬스터 인내시경 검사 중 이상성견 보인 다음에 조직을 뗀 경우에도 보험 청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못 받습니다. 이거는 그냥 실비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용종을 제거하는 것과 조직 검사를 하는 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직 검사하는 거는 수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위험 기록이 있으면 실비 가입 어렵나요? 무조건 가입할 수 있어요. 단 위에 대해서, 위 식도에 대해서는 부담보로 떨어집니다. 우리 뱀사골님, 안녕하세요. 이모님 1년 전에 고지혈증약 복용 미고지하고 착한 실비 가입 1년 지난 지금 약 대비 청구해도 되나요? 라고 했어. 할증 떨어져요. 알겠죠? 무조건 고지를 했었어야 된다. 할증 떨어진다. 자, 우리 박상두님, 대장용종 제거한 지 2년이 안 지났어요. 종수술비 가입하려는데 2년 지나요? 하나요? 아니에요. 대장 쪽에 대해서 부담보만 떨어지는 거지 가입하는 거는 전혀 지장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잘못하고 계신 거는 이거는 수술비 같은 경우 수술은 5년 내에 고지사항이야. 근데 지금 2년이 안 지났다 그랬잖아. 2년이 나는 굉장히 껄쩍지근해. 왜?
대장 용종 제거한 거는 유병자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유병자는 2년 안에 입원 수술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박상둥님 같은 경우는 누군가 지금 유병자로 꼬드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내가 너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 이거 가입하면 안 되거든. 알겠죠? 우리 박상두님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사기당하고 있다. 사기당하고 있다. 알겠죠? 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초특급의 보험알기 채널 추가해서 물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금이에요 여러분. 조심히들 들어가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전화 상담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